남편애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아내들이 정말 반 미치는 게 바로 요 이제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야. 남편과 상간녀의 이 관계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 연계를 좀 한번 해봐야 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자,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야.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남편의 공통점이 있고,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 사람만 틀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요 아내 입장에서 와. 아내 입장에서. 여기가 원래 누구 자리야? 내 자리잖아. 자, 상간녀 입장에서 한번 봐. 여기 원래 누구 자리야? 내 자리인 거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자기와의 관계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을 거다. 그죠? 자, 상간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간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편과 자기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을 거라고. 여기 사람, 요 여자의 입장에서 딱 보게 되면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같을 것이라.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아내로 가보지. 이제 같을 거야. 그러면 아내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식이 있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모성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 자식 없다 치자. 자식 없어.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있거든. 아, 이것도 없어요. 그럼 여자 뭐지 그러면? 아내 왜 사나? 아, 부엌대기로 사나 보지? 식모네. 그러면 자기가 식모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 놀랍게도 여기 있는 아내는 자기는 남편의 식모라고 생각 안 해요. 가정부로, 남편의 가정부라고 생각하나요? 가정부라고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식모, 가정부, 이거 생각 안 해요. 이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남자. 이 남편이라는 아내의 자리는 결국 뭐냐면 내가 사랑의 감정 없다. 이거 없을 수도 있어. 감정, 뭐, 하도 많이 잊어먹었으니까. 언제 나타나냐면, 편안할 때. 편안할 때는, 여자가 편안할 때는, 사랑도 필요 없고,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아이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좀, 조금 이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럴 때, 편안해져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이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편안한 걸 가장 선호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사는 걸 좋아해. 평범한 거. 왜? 아닌가? 평범하다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특별한 거 필요 없잖아. 평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어떤 남자로 인식을 합니까? 어떤 남자예요? 세상에는 지구 인구가 60억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 중에 한 30억이 남자인데 30억 명 중에 한 명, 딱 하면, 남편이 두세 명 있을 때는 30억 명 중에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왜냐면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남편은 바로 나에게 특별한 남자예요. 그죠? 특별한 남자는 평범하게 살겠다. 좀 이상하다 말, 그죠? 자기가 특별한 선택을 해놓고 어떻게 평범해질 수 있냐고요. 평범해지지가 않아요. 평범할 수가 없어요. 평범해지면 이미 이 관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평범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데, 평범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거, 즉 편안해지는 거는 곧 불행이에요. 왜? 이 사람이 특별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 특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에서가 발생이 됐을 때 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까?
특별한 놈이 여기 이상한 게 하나가 껴붙었거든 지금. 평상시에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그러다 보니까 평범함을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특별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자에게도 내 남편이 특별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가장 기본이, 특별한 남자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여자들에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자, 사랑 없이 결혼한 분. 선생님 저는 그냥 결혼했어요.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중매 결혼도 있잖아요. 왜? 중매. 놀랍게도 중매 결혼을 했더라도 살아가면서 사랑이 만들어져요. 사랑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하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려고 희노애락에 관련되는 이런 사랑의 감정을 만들고 가져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나는 늘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남편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계.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해요. 그죠? 부부관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부부관계는 아내와 남편이 특별한 사람으로 만나서 바로 사랑을 함께 만들어 놓은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내도 같을 거라고 생각할 때 아내는 부부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뭐가 돼 있어요? 상간녀가. 남편과 상간녀가 마치 부부관계가 된 걸로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리에 감히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치겠죠. 이제 나의 영역을 침범한 거야. 그러니까 미쳐 죽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같을 거다. 상간녀도 분명히 이렇게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상간녀한테로 가볼까? 여기. 이 여자는 뭡니까? 이 여자는 뭐를 추구한다 그랬죠? 기분. 뭐만 있으면 돼요? 즐거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걸 안 맞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막혀요. 그럼 많이 달래줘야 돼요. 달래주면 또 기분 좋아지면 되고. 기분만 좋으면 돼요. 그 다음 자식? 애초부터 이건 생각도 안 했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생각도 안 하고 또 뭐 있지? 편안하지도 않아. 이것도 없어. 오로지 뭐만 해야 돼?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특별한 건 똑같아. 특별한 사람인 건 똑같은데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요 상간녀는 아내를 생각을 할 때 이 아내가 요 남편에게 즐거운 기분을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상간녀들이 남편에게 뭐를 갖냐 그러면은 사랑한다 뭐한다 그거는 애초부터 남자한테는 씨알도 없는 얘기고 남자들이 상간녀에게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 별로 안 좋아. 기분 안 좋다라는 거에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왜? 요 여자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자기만이 해야 되는 거. 아주 특별하게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집이 아니라 어디죠? 상간녀를 만났을 때는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을수록 즐거움을 더 많이 줘요. 근데 내가 필요하잖아. 그럼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사주고 이게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아. 그렇게 되면은 인상 팍 쓰면서 집안에 별로 안 좋은 즐겁지가 않은 일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를 뚝 던지면은 즉각 반응해요. 놀랍게도 아주 잘 물어요. 왜? 자기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라는 게 사랑에 관련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즐거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거든. 특별한 남자는 맞는데 이 사랑에 관련된 특별한 거지 즐거움에 관련된 특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상간녀는 놀랍게도 이 아내가
이 남자에게 자기처럼 특별하게 즐거움을, 즉 기분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특별한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즐거움을 주거든. 자기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아, 이 아내의 자리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니는 네 남편은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건 사랑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남편한테 왜 즐거움 하나 제대로 못 줘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주게 만들었냐라고 상간녀들이 얘기합니다. 요거 소송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소송하게 되면은 상간녀 만소장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면은 이 즐거움에 관련된 거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아내들에 관련되는 사경에서는 상간녀가 이 남편을 구구절절 사랑하는 내용을 갖다가 계속 따지고 있어요.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이게 같아요?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내가 분명히 남편과의 관계상에서 아내가 들어있는 건데 남편과의 관계상에 상간녀가 들어있는 이 또 하나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내는 상간녀가 이렇게 자기와 같은 특별한 남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얻게 돼요. 관계 분명히 맞잖아요, 이거. 관계 맞잖아요, 인간관계. 나와 같은 분명히 이런 관계일 거다. 사랑하는 관계일 거라고 아주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여자는 즐거운 관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계속 안 즐겁다. 여기서 이 여자와 즉 아내와는 안 즐겁다, 재미없다, 뭐하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무조건 뭐라도 해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씁니다.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자식이 있어. 아내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식 맞잖아. 남편의 자식이기도 하고 아내의 자식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아내들은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혼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하도 공부하라고 맨날 달달달달 묻기도 하고 하잖아. 이 자식들 스트레스 좀 받겠죠. 그죠? 안 즐거워요. 근데 놀랍게도 상간녀는 이 남편과 관련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여기 남편의 요 자식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또 뭔가를 해줄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들어갈 때 뭐라도 하나 사서 들여다보내고 뭐를 여기에 뭐만 하면 돼요?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이 아이들에게조차도 남편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조차에게도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이 남자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듯이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이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상간녀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보지 뭐.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뭐만 주면 돼요? 재미와 즐거움을 주면 됩니다. 그럼 뭘 갖지, 이 여자는? 관심? 뭔 관심? 이 남자는 남편 상간녀한테 뭘 주면 돼? 그렇지. 이제 좀 아는구나. 하트 뿅뿅만 날리면 되는 거야. 맛있는 거, 이제 안 해. 재밌고 즐거운 게 나올 수 있도록 하트병, 그것도 재밌잖아. 남자도 생각보다. 이제 재밌으면, 뭐, 오만 얘기 다 해요. 뭐, 어때? 이 뚜러짐이 일인데 뭔들 못할 것 같아. 하트병만 날리? 아이고, 여러분들. 그랬죠? 나이 60, 70 됐는데요. 할머니한테, 상간녀 할머니야. 이렇게 이해 안 되나 보지? 상간녀 할머니한테 나이 한 70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이거 막 싸대기 날아가면서 문자 오라고 막. 이게 이 사람이, 웃음이 그냥 나와, 왜?
잘자 쪽. 그래 쫑. 이래 쫑. 뭐 이거 애칭으로 가지고 우리 쫑이 막 이래. 나이 70대 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재밌게 해주니까 내일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을 것 같지? 야, 여기 있는 사람 죽는다 진짜. 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관련되는 재밌고 즐거움 하는데 여기에 관심, 그래 관심. 어떤 관심이요? 재미와 즐거움의 관심이에요. 요거에 관련된 거를 주면 되거든. 자, 그런데 거기에 뭐뭐 했어 그거 돈도 안 들어.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십니다. 아주 별의별 소리. 그래서 즐겁고 재밌는 거 쏙 빼고 나면 둘에 남는 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즐겁고 재밌는 거 싹 빼고 나면은. 그래서 이 재미와 즐거움에 관련되는 걸 조금만 신경 써주면 엄청나게 재밌고 즐거운 걸 해줘요. 누구까지? 여기 있는 자식까지. 더 웃기는 건 한 수 더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까지? 아내까지 걱정. 걱정해 줍니다. 엄청 걱정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즐겁고 재밌게 해주라고 그래요. 자기가 다 그걸 했대. 자, 중요한 거는 그만해. 집에 가서 해. 아니 내 친구가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해. 집에 가서 하라고. 자, 즐겁고 재밌게 아내 좀 가서 즐겁게 해주라고 놀랍게도 빵 사줍니다. 집에 갈 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요건 요렇게 챙겨주라고 그러고 저건 저렇게 챙겨주라고. 그리고 우리 내일 봐. 이래요. 예? 그래야 내일 또 즐겁고 재밌는 게 또 존재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야. 이 아내. 아내는 뭐만 합니다. 사랑한다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잔소리 뒷다 하고 잔소리 뒷다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가서 어제도 내 잔소리 억수로 들었다니까 내가 즐겁게 해줄게. 또 즐겁게 해주고. 좀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간녀는 아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응?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상간녀가 이 남편이 자리에 딱 들어갔어. 그럼 이 남편은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게 기분이라는 거는 매일 즐거워야 되거든. 그럼 계속 즐거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잠깐 즐겁고 어딜 가요? 여기 가면은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여기 가면은 남편은 무념무상. 무념무상이 뭡니까? 남자의 행복입니다. 현재 느끼는 남자의 유일한 행복. 무념무상. 멍. 이걸 멍이라고 그래요. 멍.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게 아주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멍. 이때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 힐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힐링을 합니다. 자, 요게 남자의 힐링인데 여기서는 힐링이 안 돼요. 왜? 즐겁고 재밌는 것 자체는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힐링 자체가 안 돼요. 여기서는 계속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체에 여기에 감각기관에 먹는 거에 즐겁고 재밌어. 그거는 소모성 에너지예요. 느끼는 거야.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느끼는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써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 두 사람은 놀랍게도 많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활기찬데 건강이 안 좋아. 여기는 웃겨요. 이 멍 좀 많이 때리는 사람들은 특히 건강이 괜찮아요. 특히 혈색이 너무 좋아. 이놈 새끼. 조금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져. 근데 잠을 앉아서 타야지. 이것도 유지한다고 계속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저기 숨어가지고 어떻게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여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안 살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상간녀의 관계에서는 뭐만 존재하냐면 즐겁고 재밌는 것만 가는 거지 같이 사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같이 사는 개념 자체를 안 둬요. 그런데 같이 사는 개념을 두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렸어. 그럴 때 이거 때려치고 아니지. 때려치는 건 아니지만 율로 잽싸게 가서 요 집에 싹 숨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몇 개월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놀랍게도. 오래 못 가요.
그때 만약에 상간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재밌죠? 그러면 남편이 또 뭐를 하려고 됩니까? 억수로 관심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간녀를 공격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간녀를 공격하지 말라고.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격하면 얘 당연히 뭐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는다니까. 상처 받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뭘 받아요? 상처 대신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이거 누가 업시켜줘야 돼요? 이님이 업시켜줘야 되잖아. 그럼 이는 계속 얘를 깐죽거리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생기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을 알면 적이잖아, 적. 나와 같을 거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적이야, 적.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에서 요거를 스트레스 억수로 주면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회복을 시킬 거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짜증 한 번 낼 때 뭐를 합니까? 남편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쪼르르까지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오늘 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잽싸게 즐겁고 재밌는 걸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또 마음 때리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게 악순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나와 같지가 않다라는, 이거 분명히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자꾸 자기 자리에서 같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상간녀도 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는 그렇다 치자. 최소한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같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우잖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울 때 즐겁고 재밌게만 해줘?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돼? 걔가 원하는 대로 즐겁고 재밌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아이 다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럼 이 여자는 그 아이 물론 뭐 만나지도 않겠지만 즐겁고 재밌는 것만 줘요. 즐겁고 재밌는 것만. 어떻게든 즐겁고 재밌는 것만. 왜? 이거 뭐 망가지나 마나 뭐 상관없어. 이거 자체가 재밌고 즐거운 건 자기 자신이 볼 때 정상적으로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즐겁고 재밌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혼내기도 하고 바이드라인 잡아주기도 하고 스트레스 주고 어떤 때는 또 맛있는 것도 먹였다가 즐겁고 재밌게도 했다가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여자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그거를 가진 여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만 존재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간녀에게 자식이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상간녀에게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은. 이 자식 저 자식 그러니까 좀 그렇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자식들에게는 뭐만 해줍니까? 재밌고 즐겁기만 하면 돼. 얘들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재밌고 즐거우면 괜찮게 크는 줄 알아요. 남자는 그렇다 치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간녀의 자식 중에 어지간하면은 남자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자애들은 뭘 못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관심.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위험하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에 관련되는 부분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몰라요. 재밌고 즐겁게만 해주면 돼요. 이 남편도 재밌고 즐겁게만 해주면 돼요. 내 자식 아닌데 뭐. 놀랍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보면 남편들이 아내 입장에서 상간녀의 관계에서 선생님 얘들이랑도 만나가지고 뭐 이거 했고 저 가만히 들여다봐. 다 재밌고 즐거운 거죠. 걔들 어떻게 엇나가고 뭐하고 이러면 한마디 하고 뭐하고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오면은 내 자식들에게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별거 다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관심이라는 개념은 여자에게 관심은 뭐라 했습니까? 남자의 관심은? 관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에게 사랑이 만들어지려면 이 관심이 뭘로 들어가야 돼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이 관심을 준 것이 치료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줘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남자에게 즐겁고 재밌는 것만 받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의 그냥 쾌락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한 이후에 그렇지 연애 시절에는 뭐 남자가 뭐 이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비슷하게.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 언제부터 바로 무한 책임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면서 알게 모르게 무엇을 많이 합니까? 상처 많이 줬죠 여러분들. 여러분 나 좋아한다 그럴 때 언제 그 임시기가 말이지. 여러분들 지금 분노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언제? 신혼 때부터 쭉 다 나오잖아. 안 좋았던 거. 왜? 다 상처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어요? 다 치료하면서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자로서 순기능을 하면서 이 남자의 관심을 남자는 그래서 관심을 주게 되면은 한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여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걸 합니다. 왜 합니까?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에게 상처가 들어가고 그거를 치료함으로써 사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남자의 관심은 뭐라고? 사랑이에요. 여자는 사랑으로 인식을 하고 관심 받는 거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관심이 다이렉트로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바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같이 치료를 하는 형태로 가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지금 이 부부가 생활하는 바로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즐겁고 재밌으면 관심이래. 관심은요,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 싱글일 때, 여러분들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나를 즐겁고 재밌게 해줄 때 관심 받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상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랑으로 승화될 때 그걸 느껴요. 승화될 때. 그래서 전혀 의외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이상한 사랑의 감정을,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그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이 관련돼서는 이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관심이 재밌고 즐거운 건 절대 아니에요. 즐겁고 재밌는 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치료할 때 필요합니다. 요 기분. 요 상처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필요한 거지 상처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는 즐겁고 재밌는 게 없어요. 상처가 어떻게 즐겁고 재밌는 것에서 상처가 만들어지니까 없지. 그래서 상처와 사랑. 그래서 기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좀 삐지고 뭐하고 그러면 뭐를 합니까? 재밌고 즐겁게 해주려고 무지하게 했었잖아요. 집에서도 어떤 때는 그냥 나 몰라라고. 그러다가도 즐겁고 재밌는 일이 뭔가 하나 생기게 되면 놀랍게도 전환을 합니다. 여자들은. 요때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해요. 요때. 그래야 우물이 나오거든.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앞쪽에서 먼저 관심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재밌고 즐거운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여자에게 상처 있어요? 없어요? 이 남편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간녀에 관련돼서 이 남편에 대해서 이 여자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남편에 대해서 원망 안 한다니까요? 곳에 또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래야 다른 남자를 그 다음날 또 만나죠. 상처가 있게 되면은 남자 바로 못 만납니다. 그거 관심 가져주고 좋은 기분 넣어주고 그래서 사랑 만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필요 없고 요게 들어가는 게 사랑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 후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계선에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거를 다 가져가는 관계이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관심도 없고 상처도 없고 기분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이 아주 묘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병든 거죠. 뭔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재밌고 즐거운 자리, 즉 기분을 사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 모든 거를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이 여자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좋은 기분만 만들면, 놀랍게도 애써 노력 안 해도 돼요. 좋은 기분만 만들면 일단은 계속 괜찮아져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나오면 또 만들어주면 돼요. 또 나오면 또 치료요? 그 치료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하나 가지고 칭얼거렸어. 조금 지나면 2개 가지고 칭얼거려요. 그 다음에 3개 가지고 칭얼거리고, 내가 감당 안 되는 수익이 되면 버리면 돼요. 안 재밌잖아. 아직은 만나고 있다면 아직은 뭔가 재밌는 게 아직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만나면 돼요? 재미없어질 때까지. 재미없어질 때까지. 근데 여기는 애초부터 재미도 없었네. 꽤 오래됐어. 재미없어도 계속 있잖아. 이게 아내와 상간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아내는 사랑의 감정을 갖고 가는 사람이지만 상간녀는 사랑의 감정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상간녀는 이 아내도 자기처럼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재밌게 사는 여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사는 여자 불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충분히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들이 얘기합니다. 이 아내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놀랍게도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식들 봐서 그건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진짜 즐겁고 재밌게만 해요. 남자의 땡큐지. 나이 들어서 같이 살죠.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 나이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비련의 주인공인 것만 마냥 비련의 주인공은 이렇게 안 해요. 비련의 주인공은 아프더라도 보낼 줄도 알고, 아프더라도 견딜 줄 알고, 아프더라도 참아줄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착각하지 않도록 항상 머리에다 염두를 해두고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요거 했던 내용들을 딱 기억을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똑같네. 아마 여러분들이 카톡이니 뭐니 내용 확인했던 거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같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여자 몫이니까 내가 뭐라 안 할게. 근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치료의 1순위예요. 일단. 항상 생각을 하면서 상간녀는 이 아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돼요. 지금